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그 속에서 단 3분 만에 대피율 98%. 이 불가능한 수치를 달성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기적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지만 프랑스의 유명 환경운동가 클레망 보세는 달랐습니다. 저건 연출된 과장이다. 현실에서 저런 대응은 불가능해. 과거 홍수로 친구를 잃은 그는 냉소와 분노를 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본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경고 시스템, AI 분석, 진짜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1초만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실화입니까?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환경 NGO 소속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클레망 보세입니다. 유럽 재난 대응과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분석하는 전문가죠. 평소처럼 SNS를 둘러보다가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한국, 폭우 발생 3분 만에 AI 자동 대응 가동. 시민 대피율 98%. 프랑스 언론도 이 소식을 인용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고개를 절로 저었어요.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라지만 이건 너무 연출된 것 같아. 하지만 그 사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경험한 재난 대응 시스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재난이 닥치면 혼란스러운 대피 과정, 늦은 경보,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대응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건 직접 확인해봐야 해. 저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열쇠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했죠. 한국어 인사말도 몇 마디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쉽지는 않았지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려는 것은 시스템일까? 아니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일까? 12시간의 비행.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만날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로봇이 거리를 누비고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아니면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든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의 여정이 될 테니까요. 한국? 시스템은 좋겠지만 인간미는 글쎄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발을 딛기 전까지 제 마음속에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나라, 빠른 나라. 그런데 그게 전부일 그거로 생각했어요. 유럽처럼 인간 중심적인 재난 대응은 기대하지 않았죠. 오히려 기계 같은 효율성만 볼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모습에 놀랐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표지판, 장애인을 위한 배려시설, 그리고 친절한 안내 직원들의 미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물어보는 공항 직원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자 그 직원은 깜짝 놀라며 간단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봉주르.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스마트폰에 설치한 안전재난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프랑스어까지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앱을 살펴보니 단순히 경보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대피소 위치, 응급처치법,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천천히 쉬운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서울의 날씨, 한국의 음식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호텔까지 안내해 주셨죠. 그리고 내리기 전에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감싸 안는 느낌이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빌딩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길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갑고 기계적인 도시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내 선입견이 틀렸을까? 잠들기 전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 여정을 생각하며 설레었습니다. 빠른 시스템 이면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찾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취재일 아침부터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산을 빌려 거리로 나섰어요.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빗물이 도로에 거의 고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서울의 배수 시스템은 이미 폭우에 대비해 자동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거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비를 피하지 못하고 서 있는 노숙인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행인은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저는 갑자기 2016년 남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대홍수를 떠올렸습니다. 제 친구 마리는 그날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하 주차장에서 구조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어요. 재난 경보 시스템이 늦게 작동했고 인근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안전만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날 시스템은 없었고 이웃은 보이지 않았어요. 빗속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프랑스도 기술은 있지만 각자 도생 문화가 강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았고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었어요. 서울 시내 카페에 들어가 비를 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서울 강남구 일대 침수 위험. 지하시설 이용을 자제하세요. 그리고 바로 근처 대피소 위치까지 안내해 주었죠.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기에서도 같은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혼란스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는 모습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은 시스템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기술은 그저 그 마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었죠. 비가 그치고 카페를 나서며 저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시스템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보호하는 모습.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예측하고 반응하는 도시, 이건 생명체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통합안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재난대응의 핵심 시설로 김지훈 팀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모니터 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전역의 CCTV, 기상정보, 교통상황, 시설물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저희 센터는 24시간 365일 가동됩니다. 서울 곳곳에 센서와 카메라가 보내오는 정보를 AI가 분석하고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자동으로 대응하죠. 김지훈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예측, 경고, 대응이 3분 이내에 자동화된 구조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단순히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동 과정을 시연해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측된다면 팀장님이 버튼 하나를 누르자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감지되면 곧바로 해당 지역 지하철의 속도가 자동으로 제한되고 인근 주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동시에 하수도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취약 지역에는 자동 안내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3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죠.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김지훈 팀장님이 덧붙이신 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만 믿지 않아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저희 직원들은 취약계층을 직접 확인하고 챙깁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을 말이죠. 센터 한쪽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지원팀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15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재난심리 상담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기술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항상 사람이에요. 센터를 돌아보며 저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선 도시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을 지키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김지훈 팀장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기술보다 신뢰입니다. 시민들이 서로 믿고 시스템을 믿어주는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외국인인 나를 가장 먼저 챙긴 건 낯선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부산에서는 태풍 대응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고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청으로 이를 참관할 기회를 얻었어요.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 태풍과 해일 같은 자연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이었죠. 부산 재난안전센터는 서울의 그것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해안도시 특성에 맞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인 박민호님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대응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부산은 국제항구도시니까요. 평소에도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던 중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센터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색 경고창이 떴고 경보음이 울렸어요. 규모 3.5의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전환합니다. 센터가 즉시 대응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외국인인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진을 경험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쪽이에요. 같이 가요. 근처에 있던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저를 안전한 대피소로 안내해 주셨어요. 대피소에 도착하자 봉사자들이 질서 있게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한 봉사자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김밥과 물을 건네주셨어요. 먼저 드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지진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인 저를 낯선 시민이 먼저 챙겨주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타인을 챙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도감, 그리고 깊은 감동 때문이었죠. 프랑스에서 친구 마리를 잃었던 그날, 서로를 챙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이었으니까요. 기술은 모든 나라에 있지만 정은 어디나 있지 않아요. 부산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술적 측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죠. 그것은 바로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였어요. 서울로 돌아와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재난 대응 전문가, 시스템 개발자,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공통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깊이 녹아 있었어요. 노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경보 시스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알림, 번역 서비스, 비상 상황에서 동네 커뮤니티 앱으로 위치를 공유하는 기능 등. 한 시스템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건 내 부모님이 사용한다면 어떨까예요. 기술의 완성도보다 사용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재난 대응 앱을 살펴보니 단순히 경보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웃과 연결되는 기능이 핵심이었죠.
한국이 대단한 이유는 시스템 때문이 아니에요. 정의라는 문화가 시스템에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제가 여러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한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은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마음이에요. 가족이 아니어도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돕는 마음이죠. 지하철, 거리 카페에서 저는 그 정의 순간들을 포착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 길을 잃은 관광객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시민,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는 낯선이,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위기 상황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어요. 이곳은 자신이 힘들어도 옆 사람을 먼저 챙기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정의라는 사회적 기반 덕분이었어요. 기술은 그저 그 마음을 더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도구일 뿐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흘러가듯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가져가야 할 것은 기술적 노하우가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이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 부족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와 사진, 녹음한 인터뷰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보고서만으로는 제가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모두 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텍스파리 행사에 연사로 지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했어요. 다행히 제안이 받아들여져 저는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성,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스크린에 띄우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다들 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 그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한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청중들에게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통합안전센터의 모습, 부산에서 경험한 실제 지진 상황, 그리고 저를 도와준 낯선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프랑스도 드론, 센서, 경보 장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을 사람을 향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위해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2016년 니스 홍수로 친구 마리를 잃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스템은 있었지만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부족했던 그날의 비극.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지진 상황과 얼마나 대조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우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 부족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건 말이죠. 제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재난관리 공무원들과 기술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에게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철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강연 영상은 유럽 전역에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국영 TV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유럽 재난관리청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유럽에 알리는 일은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기 위해 왔어요. 파리에서의 강연 이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뜻밖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한국, 프랑스 공동재난 대응 세미나의 발표자로 초청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외교부와 프랑스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설렘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두 나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유럽에 알리는 일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항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세미나는 이틀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 전에 다시 한번 서울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에서 김지훈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실제로 두 나라의 시스템을 연결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요. 클레망 씨, 당신의 강연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이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배우러 왔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배웠다니요. 그런데 김지훈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이나 역사적 건축물, 재난 대응 매뉴얼은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각자 강점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세미나 당일 서울 시내 호텔 콘퍼런스장에는 양국의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긴장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의 따뜻한 기술, 그 철학을 유럽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프랑스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재난 대응 모델을 제안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한국, 프랑스 재난 대응 협력 주도권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프랑스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첫 방문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의 도시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닌 그 기술에 담긴 따뜻한 마음마저 공유하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 한국은 그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클레망 보세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의 골목길에서,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작은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작은 정이 모여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시스템의 근간이 됩니다. 작은 항목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위기 속에서도 정으로 서로를 돌보는 이 나라.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국을 전 세계에 더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클레망 보세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가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감동적인 한국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